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신광섭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십니다. 채팅방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이 메뉴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오죠?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되면 이 QR코드를 촬영을 한 뒤 들어오신 뒤에 비밀번호 0690643을 꼭 입력하신 뒤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밀번호가 꽤 길죠? 0690643입니다. 검색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이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0690643을 입력하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여신민정님께서 들어오셨고요. 주식킹님께서는 3분기 영업이익 1,603억은 공시 어디에 나와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아무리 봐도 이 영업이익이라는 이 숫자를 못 찾겠습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전문가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네. 이게 키움증권 기준이고요. 네. 보시면 투자 정보를 보시면 공시 뉴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금감원 전자공시가 있거든요. 이거 어디에도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텐데 들어가 보시면은 보고서가 있죠. 분기 보고서가 쭉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반기 보고서도 있고 있는데 이번 분기 보고서 클릭해서 보시면 보고서가 열려요. 보시면은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건 재무제표에 있겠죠. 예, 재무제표 보시면 재무상태표, 뭐 자산, 유동자산 이런 것들이 있고 밑에 보시면 손익계산서에서 보시면 영업이익이 있어요. 여기 영업이익 있죠. 예, 영업이익이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예. 요거를 지금 1,600 뭐 정확히 얘기하면 1,600 뭐 3억이 아니라 2억 7,950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요거를 네. 요거를 지금 뭐 못 찾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건 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로로 돼 있는 건 적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순서로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 건 흑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식킹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신 질문이시고요. 이 전자공시 분기 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뭐 순이익의 숫자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주식킹님께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께서 또 남겨주고 계십니다. 유님님께서는 제로투세븐에 대한 종목 상담을 남겨주셨고요. 예능보다 잼나는 주식방송이네요.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림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혹시 림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신광섭 전문가님의 글로벌 경제 핫이슈 시간입니다.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장은 지금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일단 다우 지수를 보시면 미국 증시를 보면 되게 편안하죠. 차트가 되게 편안하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약간 뭐 눌리고 막 하면서 좀 대부분의 분들이 계좌에 아마 이번에 FOMC 회의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내려왔을 때 이 FOMC의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나서 미국은 빠르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종목들이 아직 좀 마이너스인 상태로 있는데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금요일 날에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좀 투자를 못 하시고 아, 이건 폭락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을 계속 걱정을 하시는 건데요. 일단 그 지난주에 이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죠.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6.2%.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이죠. 그러니까 연준이 해야 될 일,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이제 그 물가를 항상 유지를 잘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그러니까 연준이 해야 되는 그 두 가지가 그거죠. 고용과 물가 유지. 근데 이제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건 2%예요. 근데 지금 전년 동기 대비 6.2%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파월이나 이런 연준에서는 아, 일시적인 거다. 공급망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의 현상이 좀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다 하면서 시장 우려를 좀 잠재우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그 부분을 의심하고 있죠. 혹시나 나중에 통제 못 해갖고 옛날에 볼커처럼 막 금리를 막 인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장 망가뜨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걱정을 하는 건데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좀 생각보다 좀 오래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6.2%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흔들리지 않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시장에서는 사실 계속 우리는 그런 자극적인 기사에 그러니까 그 기사에 너무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 기사라는 거는 목적 자체가 팩트를 그 개인분들께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많이 일으키기 위한 거죠. 광고를 실어서. 그러니까 좀 자극적이게 쓰는 거죠. 자극적이게. 이게 현재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사람들은 기사를 보면서 그걸 사실인 것처럼 믿지만 사실 기사는 여러분들한테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주식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거는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사실 더 정확한 거지 그 어떤 논평이라든지 그리고 그 유명 투자자들의 말도 그들은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지 개인 분들께 봉사를 하려고 그런 데 나와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겠죠. 주식을 내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으니까 그럼 그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테슬라를 공매도했던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에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를 맞췄던 그 숏배팅을 해갖고 크게 수익을 냈던 그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테슬라에 계속 숏배팅을 하다가 포기했죠. 예, 포기하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 나와서 뭐 망할 거다, 뭐 테슬라 뭐 어떻게 될 거다, 아니면은 뭐 하이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인플레이션 올 거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실 시장은 지금 멀쩡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시장에 막연한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말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시장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6.2% 이렇게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시장에 그렇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크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나스닥 주식들 위주로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금리 선물, 그러니까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보면 금리 선물이 있는데 그 금리 선물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89.6%까지 올라갔거든요. 9월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시장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스케줄을 조금 계속 좀 관심, 그 어떤 퍼센테이지는 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좀 바뀔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멀리 있는 9월 정도, 내년 9월 정도에 금리를 좀 인상할 수 있다. 첫 번째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을 생각하고 있고, 그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지표 발표 중에 16일 날 발표되는 내일이죠. 16일 날 발표되는 소매 판매 지수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왜 시장에서 이거를 그냥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주가 내려 이렇게 이제 너무 기계적으로 볼 게 아니라 생각을 좀 잠깐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뭔데 도대체 시장에 그렇게 시장에서 이거를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물가가 오르면 그 사람들이 이 원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의 실질 임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더 오르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떨어져요. 소비 여력이 준다. 소비 여력이 줄어서 경기가 꺾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매 판매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그 미국 GDP의 3분의 2 정도를 이제 이 소비가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16일 날 발표되는 소매 판매 지수가 이게 물가가 이렇게 높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괜찮다. 9월에는 시장의 예상보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16일 발표되는 이 소매 판매 지수가 괜찮다면 시장은 또한 그런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또 갈 길을 또 계속적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흔히 주변에서도 겪어 보시겠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개개인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겹살이 올라서 사 먹기가 좀 그러네라고 생각할 때 이게 소비 여력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서 내가 뭘 사기가 좀 그러네. 그러니까 옷을 살라니까 옷이 너무 비싸네.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내가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는 어떤 부분의 느낌이 온다면 그때부터는 그 소비를 줄이는 게 이제 그런 어떤 물가 때문이라면 그때부터는 조금 약간 물가가 경기나 이런 부분에 좀 그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망가질 줄 알았더니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묶어놨더니 집에만 있어서 돈도 안 쓰고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뭘 이렇게 사는 거죠. 예? 저도 뭘 이렇게 자꾸 사요. 예, 집에서 인터넷 쇼핑하면서 택배가 엄청 많아졌죠. 예, 택배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줄질 않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 매출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화점에 못 가고 하면 백화점 매출이 줄 거야라고 해서 백화점 주식들이 급락하고 막 이랬는데 아니 뭐 골프장에는 사람이 많아서 부킹이 안 되고 뭐 요즘에 MZ 세대가 뭐 골프 옷을 많이 사서 골프웨어들이 뭐 많이 팔리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뭐 싼 건 또 안 팔리고 비싼 것만 팔리고 참 뭐 집에 있다 보니까 텔레비전을 바꿔야 되고 가구를 바꾸고 어차피 놀러도 못 가니까 나 인테리어를 하겠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 물가가 6.2%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가 비싸서 아직 뭐를 안 산다 이런 상황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자산들의 상승, 집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들의 상승, 코인이 올라가는 이런 자산들의 상승 이런 것들이 영향을 아마 복합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자산들이 내려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소비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미국에서 이제 바꿨죠. 그러니까 물가가 일순간에 6.2% 오른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해서 여태까지 물가가 이제 사실 이 금융시장이나 이런 자산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건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잃어버린 10년. 그러니까 계속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그 돈의 값어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니까 회사들도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요. 물건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소비력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기업들의 매출은 오르겠죠. 그럼 물가가 오른 만큼 매출은 오르고 영업이익은 커지겠죠. 그러면 새우깡이 100원이었을 때 농심이 10,000원이었다면 새우깡이 1,000원이 되면 농심이 10만 원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시장에서는 사실 주가는 올라가요. 근데 이제 그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서 경기가 하강하면 그때 주가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인플레이션 초반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서 당장 주가가 갑자기 밑으로 폭락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와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밑으로 갑자기 여기서 폭락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를 무서워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매일 메타버스 관련주, NFT 관련주 3% 먹고 나오고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산업의 사이클이 좀 바뀌면서 그런 업종들이 올라가는 업종들이 좀 예전과는 다르게 좀 바뀔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는 어떤 얘기들이나 뭐 유명 투자자들이 가끔씩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것들이나 그런 거에 너무 비중을 너무 많이 둬서 그리고 누군가가 쓰는 블로그의 글이나 막 이런 걸 보고 공포에 절어서 본인의 매매가 꼬이거나 그러지 않게 그냥 본인이 적당한 포트폴리오로 평상시에 주식시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평상시에 주식시장에서 뭐 제가 지금까지 15년 이상을 주식을 했지만 그 코로나와 같은 그런 상황은 몇 번 일어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 경기가 꺾이면 주식은 3년, 4년을 내려타요. 결국에 이것도 길은 정해져 있죠. 올라가다가 주식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죠.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경기가 좀 많이 올라가고 경기를 좀 식혀야 되고 금리를 좀 인상하고 그런 부분 속에서 경기를 조금씩 식혀가려고 초반에는 금리를 인상해도 경기가 이 관성의 법칙 때문에 쉽게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의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금리 인상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금리가 원래 2% 이렇게까지 올려놨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확 금리를 떨겨놨죠. 떨겨놨는데 이 금리를 0.5% 올린다고 0.25% 올린다고 뭐 25bp, 5bp 올린다고 해서 바로 그냥 뭐 주가가 급락하거나 하지 않아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0.25bp 그러니까 25bp, 50bp 이렇게 100bp 이렇게 올라갈 때 0.25%, 0.5%, 1%, 1.25%, 1.5% 뭐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임계점 어느 정도 임계점이 딱 됐을 때 경기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부터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올라가는 시장을 보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장 속에서 이러고 있다가 뭐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오면 코스피, 코스닥 급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두려움을 너무 갖기보다는 좀 지금 주식 조금 쌀 때 이번에 그 어떤 이 변환기가 올 때 그리고 또 지금 대주주 뭐 과세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 증시가 10월, 11월, 12월 요때 증시가 이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갇혀 있을 때 지금 주식 저렴할 때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 지금 비싸져 있는 주식들 말고 지금 저렴한 주식들 그런 주식들 모아보자 자신 있게 모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뭐 하나를 지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 말씀을 드리다가 지금 까먹었어요. 뭐 했어요? 생각이 방금 나면 저렴할 때 매수해보자라고 다시 생각해서 또 박앤세일이 생각이 났었는데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신 있게 주식을 매매하시면서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면 또 다시 얘기를 해주시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면 뭐 또 나중에 기억나시면 방송 끝나고 톡방에 또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신강섭의 글로벌 경제 핫 이슈 오늘의 주식 강의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면 입장이 바로 또 가능하신데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꽤나 깁니다. 0690643을 꼭 입력하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께서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고 계십니다. 윤신님께서는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호텔신라에 대해서 또 종목 고민을 남겨주셨고요. 림님께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최봉봉님께서는 바이오리더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또 성광밴드까지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종목 고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신풍제약입니다. 매수가는 66,200원, 비중은 3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죠. 네, 48,150원에 마감을 지은 신풍제약이었습니다. 오늘 2.7% 소폭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었는데요. 매수가는 66,200원, 비중 30%. 라고 합니다. 장 초반 시초가는 46,850원이었는데 장 초반에 급등세가 좀 거셌습니다. 48,300원까지 올라섰던 신풍제약. 등락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2.7%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전문가님, 신풍제약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신풍제약. 제가 예전부터 신풍제약 이거 하지 말자 계속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주식을 하실 때 시간이 내 편인 종목을 하셔야 돼요. 이 신풍제약은 시간이 내 편이 아니잖아요. 이거 혹시 여기 갈 거 모르고 하신 건가요? 여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거 10,000원 될 거라는 거, 이거 10,000원 될 거라는 거, 20,000원 될 거라는 거, 이거 모르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알긴 아는데 그걸 뭐 나도 알아. 그거 거기 갈 거. 근데 여기서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기술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이건 빨리 손절을 했어야 됐는데 손절 안 하신 거거든요. 일단 신풍제약, 저는 뭐 신풍제약에 억하심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그냥 합리적으로 보자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2조 5천억이에요. 2조 5천억.
예, 녹십자 같은 회사 녹십자 있죠. 녹십자가 2조 7천억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신풍제약 하나를 팔면 여기 21만 4천 원이었을 때 이때 몇 조였겠어요. 이게 지금 한 4배죠. 그러면 거의 10조 가까이 되는데 이 회사 하나를 팔면 한미약품, 녹십자, 종근당 다 살 수 있는데 그럼 뭘 사시겠냐. 제가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게 만약에 제가 이 신풍제약을 다 갖고 있어요. 2조 5천억 원어치를. 그러니까 예전에 20만 원이었을 때 10조 원어치를 다 갖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냥 이걸 다 내놓고 녹십자하고 종근당하고 그걸 다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2조대의 종목이라고 하면 이게 신풍제약이 녹십자를 이길 수 있냐, 어느 게 성장성이 높냐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예. 지금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지금 2조 5천억에 있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게 그 코로나 아까 장초반에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를 뭐를 한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 그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의 치료제를 만들어서 뭔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는 진짜 몇 개 없다. 우리나라에 없을 수도 있다. 지금 딱 하나밖에 없죠. 셀트리온 하나가 딱 만들었는데 그 셀트리온조차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신풍제약이 뭐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해서 여기서 그러면 다시 이전의 영광을 되돌릴 수 있냐. 절대 그건 아니다. 그냥 앞전에 이미 다 반영을 했고 만약에 약을 성공시킨다 하더라도 이거는 단기간의 상승. 셀트리온이 레키로나를 성공했다고 할 때 어떻게 됐나요? 급락했어요. 그냥. 예, 내려왔죠. 이 신풍제약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시간이 일단 내 편이 아니다. 이거 지금 안타깝지만 66,000원에 30% 갖고 계신데 어떻게든지 이거 지금 빠져나올 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당장 손절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게 주가가 내려올 때도 앞전처럼 이렇게 그냥 급락을 하진 않죠. 내려오다가 또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또 잠깐 반등 나왔다가 10만 원도 갔다가 또 여기서 급락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시간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세가 쏟아지겠죠. 시간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오래 들고 있으면 오래 들고 있을수록 점점 손해보는 구조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때리고 올라가기만 하면 때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안 좋으면 줄줄줄 흐르고 옆으로 기다가 뭔가 이제 얘기가 나오면 잠깐 급등했다가 또 내려가고 그러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면 또 줄줄 흐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명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시장은 하락을 멈췄죠. 그래서 종목들이 옆으로 길 거예요. 기다가 중간중간 이슈가 나오면 한 번씩 들썩일 수 있겠죠. 그때 빠져나와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내 편이 아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승부를 본다, 그냥 건다, 뭐 사람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승부를 건다. 그냥 이게 진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많죠. 뭐 국전약품도 있었고, 뭐 한국 BNC도 있었고, 뭐 그런 어떤 관련된 종목들이 막 있었고,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뭐 약을 만든다 이런 회사들이 좀 앞전에 급등을 많이 했었죠. 그런 종목들 또한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풍제약 말씀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는데 이거 한국 BNC죠. 이 종목 이거 답 없죠. 예, 이것도 시간 내 편 아니죠. 예, 이거 다시 만든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해도 이거 급등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신풍제약, 한국 BNC 이런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 시간이 내 편이 아니다. 일단 그거를 결론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지 중간에 먹고 나와야 된다. 그냥 게임으로 먹고 나와야 된다. 근데 여의치 않으면 이거 어차피 감수하고 들어간 거니까 손해보고 나올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 좀 지켜보다가 혹시나 기회 주면 매도 마인드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풍제약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 뭘까요? 네, 대덕전자입니다. 매수가는 21,0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대덕전자 매수가와 종가가 같습니다. 2% 하락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장 초반에 소폭의 급등세 보였다가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2% 하락을 한 대덕전자 매수가는 21,000원이고요. 비중이 20% 꽤나 크게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전통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네, PCB를 주로 하는 업체인데 이게 지금
인적 분할이 돼서 아마 다시 상장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덕그룹 중에 네. 이 회사가 이제 PCB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됐네요. 재상장됐는데 일단 이쪽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뭐 주목받고 있는 회사 지금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고 이런 거는 사실 반대로 신풍제약이랑 반대로 시간이 내 편이 될 수 있는 종목이죠. 이런 것들은 지금 수급도 한번 보시면 수급이 지금 뭐 기관 외국인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지금 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그 주가가 올라간 거는 누군가 사서 오른 거죠. 그 누가 누구냐? 이 대덕전자는 메이저다. 메이저가 사서 가격을 끌어올렸다. 물론 올라가다 보면 비율상으로 기술적으로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눌렀다가 올라가고 눌렀다가 올라가고 하면서 올라갔으면 다시 조정이 있겠죠. 다만 매수 자리가 좀 안 좋으신 거죠. 매수 자리가. 지금 뻗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냥 올라타셨는데 용기죠, 용기. 예. 물론 여기서 다음날 돌아서 그냥 올라가는 이런 급등주들도 있어요. 다만, 근데 이제 그런 패턴으로 이제 계속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좌가 상승할 때는 쫙 상승하는데 하락할 때 또 장기간 이렇게 고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 경험이 없으시면 올라갈 때 샀다가 내려올 때 아닌가 손절하면 다시 올라가고. 예. 이것도 지금 보시면 올라갈 때 사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올라갈 때는 계속 갈 것처럼 보여서 샀더니 눌려요. 아닌가? 이탈했네. 21선 이탈, 손절 하면 다시 올라가고. 또 같이 가나 했더니 다시 눌리고. 계속 그런 어떤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일반적인 모든 종목들 중에 올라가는 이런 종목을 보면 눈여겨봤다가 조정이 나올 때 나눠서 사야 돼요. 나눠서.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나눠서 팔고. 약간 그런 부분에 매수 매도를 좀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자체는 뭐 말할 게 없죠.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뭐 좋은 회사고 뭐 PCB 뭐 그런 부분이 요즘에 좀 인기가 없긴 한데 지금 추세가 흐름이 좋으니까 일단은 눌릴 것 같아요. 눌리면 너무 빨리 들어가지 말고 앞전에도 보시면 눌릴 때 기간이 그래도 뭐 한 1, 2개월 정도 계속 조정이 나왔던 이런 앞전에 패턴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지금 올라왔으니까 좀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감수를 하시고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게 싫으시면 지금 21,000원이니까 그냥 빨리 손절하시고 그냥 좀 내려왔을 때 좀 저가에 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기준점은 대략 기술적으로 요 정도 사이에서 사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쭉 눌리는 어떤 흐름이 보이면 요렇게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요 정도 사이에서 사야지 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를 밟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만약에 혹시나 뚫려도 나는 손절이 아니야. 난 추가 매수할 거야. 그럼 여기서 또 내려올 때 요 구간에서 좀 나눠서 사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나올 때 요 부분에서 이렇게 살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한 20% 정도 많으니까 일단은 만약에 이걸 손해 없이 나올 수 있다면 최소 절반 이상을 일단 팔고 그래서 좀 눌릴 거다. 만약에 그냥 올라가면 10%만 가지고 가고 눌린다라고 하면 좀 천천히 보면서 추가적으로 다시 20%의 비중을 채우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매매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대덕전자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에 대한 종목 고민이네요. 매수가는 16,900원. 비중을 10% 담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7%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5,900원 선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네요. 매수가는 16,900원. 비중 10%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텔레칩스 좋죠. 이게 자동차 이제 우리나라에 거의 좀 이 정도의 급의 회사가 없죠. 자동차 팹리스 업체고요. 파운드리를 삼성전자에다가 일을 넣는 회사가 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이 회사가 그래요. 이 회사가 자기네들이 반도체를 설계해서 삼성전자에다가 이제 그 주문을 넣고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주는 반도체를 가지고 현대차나 기아차에 납품을 하는 그런 어떤 회사고요. 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보면 주가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했죠. 이게 2013년, 2012년 때부터 주가가 계속 이렇게 상승했어요. 장기적으로 상승했고 물론 코로나 때 밑으로 뭐 잠깐 안녕했다가 뭐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흐름은 앞전에 자동차 부품주 이런 어떤 흐름에서 큰 추세의 어떤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지금 좀 이제 자동차주들이 안 움직이고 하니까 좀 약간 눌려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현대 기아차, 뭐 현대 위아, 뭐 만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종목도 약간 투자의 마인드로 좀 볼 수 있다.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 또 다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밑에 기술적으로도 쌍바닥 찍었고요. 코스피하고 좀 비슷하죠. 코스피하고 좀 비슷하니까 코스피의 주가의 흐름이 좀 상승하는 어떤 흐름이 나온다면 따라 올라가 주겠죠. 예, 따라 올라가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6,900원이면 쌉니다. 예, 16,900원이면 뭐 크게 물린 것도 아니고요.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고 투자 마인드로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이건 시간이 내팽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레칩스 시간이 내편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종목 고민이시네요. 매수가는 25만 6천 원, 비중이 꽤나 큽니다. 50% 담고 계시고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24만 2천 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SK 바이오사이언스이고요. 장중에 24만 3,500원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는 25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이 50%, 오늘 종가는 24만 2천 원인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그 신규 상장되고 나서 추세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으니까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하고 25만 6천 원 정도의 50% 정도를 사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 회사가 지금 그 여러 가지의 부분들의 이슈가 있죠. 뭐 그 백신도 만든다고 하고 지금 일단 수급 자체는 옆으로 이렇게 기는 와중에서 이제 메이저들은 사고 있죠. 이렇게 예, 사고 있어서 주가가 안 빠지고 있어요. 예, 주가가 안 빠지고 있고 다만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서 조금 약간 지루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지루하게 좀 움직일 수 있을 거고 이 회사가 지금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제 그 뭐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한다 아니면 뭐 자체 뭐 백신을 뭐 거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 뭐 그런 어떤 얘기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금 뭐 흐름이 괜찮고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바이오주 중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꽤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고 그리고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지금 비싸긴 해요. 18조 5천억. 예, 시가총액이 18조 5천억이죠. 18조 5천억.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근데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 네, 주가의 상승은 또 이 매출이나 이런 부분하고 또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멀티플 많이 부여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앞전에 많이 올라왔고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거죠. 사실 아까 그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런 종목들은 또 조정을 기다리면 못 사죠. 이런 종목은. 예, 그래서 기다리다가 조정해서 사면 또 이렇게 물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저도 이 종목을 괜찮아서 요거를 돌파하면 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요날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적당히가 아니라 하루에 너무 돌파했네요.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어서 이 앞전에 이 횡보하는 이 흐름을 보고 요 위에 상단을 뚫으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요렇게 보면 요게 다시 그냥 또 눌리는 그런 어떤 지루한 과정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와서 좀 기다려 보려고 했는데 요날 못 사서 네. 15% 그냥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뭐 할 수가 없죠. 예, 할 수가 없어서 지켜보니까 계속 올라가서 이 종목을 그냥 포기했죠. 예, 이 종목 노리고 있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어차피 이 종목 아니더라도 또 다른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봐도 너무 위험하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메타버스, NFT 관련주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 위메이드 이런 거 막 올라가는데 못 샀다고 여기서 조정 나올 때 여기서 잡지 말자. 예,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좀 기다리면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비중 50%를 갖고 있으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면요. 내 종목은 안 가는데 다른 종목이 가면 답답하죠. 예, 굉장히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계시고 SK 바이오사이언스에 50%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으시다면 본인이 설명하실 수 있고 나는 이래서 50%를 넣었어 라고 하고 자신이 있으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고요. 100%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또 내려오면 더 사도 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좀 약간 지금 모양에서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흐름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속 앞전에 이 흐름 보이시죠? 이 앞전에 이런 흐름처럼 이렇게 이 안에 갇혀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 모양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앞전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좀 지루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싫으시다면 26만 원 정도 이 상단을 터치할 때 한 26만 원 정도 25만 6천 원 이상 금액을 한번 주면 일단은
지금 요 보면 상단 여기를 터치하고 또 내려갈 수 있거든요. 요 상단과 하단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상단에서 일단 조금 매도를 하자.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래도 사고 싶으면 다시 내려와서 또 여기서 지지가 되면 여기서 또 다시 사면서 금액을 20만 원 초반대에 맞춰서 50%를 들고 있어 보자. 만약에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조금 컨트롤 해보자. 좀 만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비밀번호 0690643입니다. 들어오실 때 이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셔야 또 상담이 되니까요. 많이들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성광밴드고요. 매수가는 1,400원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의 종가 상황 8,490원에 마무리가 된 성광밴드 0.7%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비중 10%고요. 매수가는 1,400원 선입니다. 성광밴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성광밴드 이제 피팅 업체죠. 피팅 업체 조선주, 조선 기자재주고요. 조선 기자재주, 뭐 태광, 네. 성광밴드, 네. 뭐 하이로 코리아,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같이 조금 움직이는 그리고 이제 뭐 PMT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피팅 회사들이 여러 종류의 회사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요즘에 이제 조선주의 흐름 자체가 조금 돌아서려고 하니까 일단은 좀 버텨보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가의 차트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땐 이래요. 그러니까 참 과거의 영광이 참 아쉬운 그런 회사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아 이게 조선주가 옛날에 진짜 우리나라 전 세계 1위 조선 뭐 일감이 막 뭐 5년치 10년치가 막 밀려 있다라고 하고 막 수익성도 좋고 막 그래서 엄청 크게 상승할 것처럼 막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뭐 거의 회사들이 다 망할 뻔했죠. 현진 소재, 뭐 태웅은 지금 뭐 거래 정지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좀 레벨이 다운돼 있는데 큰 흐름을 보면 이 앞전에 이런 어떤 이런 흐름 속에서 좀 살아나는 어떤 흐름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게 그 짧게 하루하루를 매일 지켜보시면 지겨울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지금 알게 모르게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큰 흐름에서 이렇게 눌려있던 이 이평선들을 돌려서 지금 정방향으로 이제 돌리고 있고 물론 이제 지수가 안 좋아지면서 좀 약간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뭐 충분히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조선주의 업종 자체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성광밴드라는 종목을 보시려면은 성광밴드만 보면 안 되고 사실 조선주들을 같이 봐줘야 돼요. 그래서 조선주의 흐름이 살아나면 같이 살아나죠, 당연히. 예, 같이 살아나는 어떤 흐름으로 나올 텐데 일단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의 흐름이 마찬가지로 성광밴드와 마찬가지로 크게 눌렸다가 지금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좀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같이 좀 눌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광밴드라고 생각을 하면 버티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아, 진짜 조선주를 내가 하나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포트폴리오 상에서 아, 나는 그냥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현대미포조선 대신 성광밴드를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약간 기다려볼 만은 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근데 지금 시장이 대형주가 가는 현대미포조선이 갈 것이냐 성광밴드가 갈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 주식은 항상 시황을 보고 전체 시황 시황이 올라갈 거야 그냥 지금은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주가는 올라가 아직 상승 여력이 있어 라고 판단할 때 그중에 나는 조선주 섹터를 하나 할 거야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거를 하나 할까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미포가 더 낫죠. 성광밴드보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광밴드가 뭐 못 가고 현대미포만 계속 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은 그런 것도 하나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들고 보시고 일단은 조금 버텨보시면 1,400원 그렇게 비싸게 물린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뭐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 11,350원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요 정도 부근에서 사신 것 같아요. 일단 요 정도 부근에서 사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너무 조금 내려왔을 때 사기보다 좀 천천히 지켜보자. 좀 만들어지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아까 그 대덕전자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위로 뻗고 있는 거를 위에서 여기서 조정 나왔을 때 못 산 거를 다시 뻗었을 때 여기서 조금 조정 나온다고 사기보다는 좀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1,400원보다는 조금 더 싸게
조금 가지고 계시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일단 다음부터 매매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급하지 않게 천천히 나눠 사자.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단 종목은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은 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광 밴드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투세븐에 대한 종목 고민이시고요. 매수가는 12,133원입니다. 비중은 5%. 오늘의 종가 상황은 11,6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0.85%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부분입니다. 매수가는 12,133원이시고요. 비중 5%. 그래도 비중이 다행히 5%라서 조금 가벼운 부분인데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이걸 어떤 것 때문에 사셨는지 한번 지금 타이밍에서 어떤 것 때문에 하필 제로투세븐을 선택하셨는지 종목이 나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이유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유가 있으신지. 근데 그런 이유가 없으시다면 일단 지금 12,133원이면 그렇게 높은 가격에 물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주가 차트의 기술적인 부분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추세를 벗겨내면서 지금 이렇게 오르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대선 관련해서 이 제로투세븐이라는 게 이제 유아 관련된 이제 대책이나 이런 게 나올 때 움직이거든요. 이제 아가방이라든지 아가방 혼자 움직이진 않고요. 아가방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약간 살아나려고 하는 어떤 모양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 네, 토박스 코리아 이런 종목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세 개 같은 다 마찬가지예요. 내려오다가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대선이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대선을 할 때 뭔가 하나는 있을 거예요. 뭔가 한 방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신 거면 이제 대선 할 때 혹시나 이제 유아 관련 대책, 저출산 대책 이런 부분이 나와서 슈팅 이후로 한번 나온다. 그럼 거기서 그냥 무조건 그냥 팔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서 사신 거면 그냥 그거는 한번 보유해 볼 만한데요. 일단은 그런 게 아니시라면, 일단 특별히 이유가 없으시다면 지금 뭐 주가는 좀 약간 소폭 물리긴 했지만 크게 뭐 우려할 건 없다. 이 종목은 지금 오르려고 하고 있다. 오르고 있다가 뭔가의 어떤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로투세븐뿐만 아니라 아가방 컴퍼니, 토박스 코리아 전부 다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모양이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런 종목은 뭐 회사의 재무제표나 이런 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뭐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재무제표도 보여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시라면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시고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매수가는 97,500원, 비중은 7%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97,2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소폭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부분이고요.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 주가 흐름 좋았는데 계속해서 이 장기 랠리 이어갈 수 있는지 전문가님 대응 부탁드립니다. 카카오 게임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기술적으로 쌍봉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이거를 카카오게임즈 이 밑에서 사긴 했었는데요. 올라올 수는 있겠다. 다만 여기까지만 상승하는 이 정도 권역까지만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권역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지금 이제 흔들리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올지 이 부분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7조 2천억 정도 되고요. 지금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근데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는 또 회사가 아니죠. 예, 이런 게 또 아니고 되게 어려워요. 이런 영역 되게 어려운 영역인데 일단 앞전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앞전에 이제 그 오딘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다시 다 돌아왔죠. 그러다가 이제 오딘 그 게임 개발사를 인수했다고 해서 또 이제 슬슬 올라오다가 그 개발사의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이제 여기서 고점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가격 매수하신 게 97,500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굳이 매수할 타이밍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9만 밑에서부터 들고 있었다면 들고 있는 상황에서 뭐 버틴다 내려오면 뭐 그냥 내려올 것 같으면 판다라고 하면은 말이 되는데 이 97,500원 지금 이 꼭대기에서 쌍봉인데 여기서 이걸 사서 얼마나 수익이 날 수 있을까? 만약에 내려오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그 부분에서 이거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이거 올라가도 안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그냥 97,500원이고 전혀 거의 현재 본전 부분이신데 수급 괜찮죠? 밑에 보시면 예, 수급 괜찮아요. 수급 괜찮은데 수급 괜찮고 하지만 그냥 습관을 조금 이렇게 쌍봉으로 이렇게 좀 정고점 부근에 있는 건 가급적 사신다 하더라도 좀 조정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죠. 천천히 조정 나오는 거 좀 지켜보다가 사자. 그리고 나눠 사자. 그리고 여기 91,000원 밑에 보시면 하단부 있죠. 지금 일단 만들어졌죠. 이 부분이 깨지면 또 밑으로 내려오겠죠. 다음 하단은 뭐 한 이 정도 권역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서 한번 이 사이에서 한번 나눠서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밟고 매물대를 밟고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그렇게 편안하게 하자. 지금 일단 97,500원에서 비중 좀 줄였다가 천천히 조정 나오는 부분들 아니면 현금이 많이 있으시면 비중이 7%라고 해서 비중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현금이 많이 없으실까 봐 제가 말씀드린 건데 현금이 많이 있으시면 기다려보자. 좀 기다려보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그리고 나눠서 좀 사서 나중에 이후 상황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홀텔 신라입니다. 매수가는 91,100원, 비중은 7% 가지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81,800원이네요. 호텔 신라 0.62%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매수가는 91,100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비중은 역시나 7%라고 하네요. 일단 결론 버텨야죠. 버텨야죠.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와, 코로나 진짜 지겹네요. 코로나. 뭐 네. 확산되고 뭐 하고 또 다시 되는가 싶더니 또 다시 그렇게 지금 벌써 2020년부터 지금 거의 2년 가까이를 끌고 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또 이번에 위드 코로나 해서 뭐 하고 뭐 한다고 했더니 또 다시 뭐 확진자가 늘어나서 뭐 네덜란드 네. 봉쇄하고 또 유럽이 난리더라고요. 유럽은 또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종목들도 뭐 여행주 뭐고 뭐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해서 기대감에 또 움직이고 뭐 화이자에서 경구용 치료제 나온다 뭐 머크에서 경구용 치료제 나온다 해서 또 호재로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나 뭐 이런 외국 항공사들도 막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했었는데 아니 막상 또 뚜껑 열어보니 또 이거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다. 이 면세점 관련주죠. 면세점 관련주. 네. 호텔신라. 면세점 관련주. 거기에 이제 실적이 뭐 안 좋다라는 어떤 부분의 얘기가 나오면서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레벨 다운을 했는데 여기서 팔 수는 없죠. 여기서 팔 수는 없고 이거 파는 자리는 아니에요. 파는 자리는 아니고 일단은 좀 더 내려올 수 있겠죠. 거래량이 조금 터졌고 하지만 이제 기관들이나 뭐 금융투자나 사모펀드에서 나오는 이 기관들은 사실 단기적인 성향이 많아서 이거는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기적인 어떤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좀 줄어들고 있고 일단은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비중 7%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거 한 번 더 레벨 다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레벨 다운 할 수 있고 이게 여기가 이제 시간 별로 없는데 한 번 더 레벨 다운을 하면 거긴 손절 자리가 진짜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비중이 많으면 현금이 없으면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긴 한데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셀트리온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슷하거든요. 아하, 네. 보시면 이 자리는 처음에 머크에서 경구용 치료제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급락할 이 자리 장 초반에 여기선 손절 자리가 맞아요. 근데 이후에 한 번 더 나왔죠. 파이자. 이 자리는 손절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내려오고 옆으로 기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가 아니니까 다시 살리려고 했는데 화이자 얘기 나오니까 다시 한번 떨어졌는데 손절 자리가 아니니까 바로 이틀 만에 밀고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여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손절 자리였으니까 그 자리를 지금 뚫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힐 수 있어요. 이게 괴롭힐 수 있는데 좀 멀리 보자고요. 멀리 보면 언젠간 면세점 되겠죠. 언젠간 면세점 될 거고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충분히 계속적으로 지금 못 가고 이러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난리 났을 때 6만 원인데 지금 8만 원이에요. 이거 뭐 내려가 봐야 뭐 얼마나 더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버텨볼 구간이지 않나. 다만 여기에 계속적으로 현금을 밀어넣으면서 안 가는 종목에 계속 현금을 밀어넣어서 다른 거를 할 수 없게 답답하게 되면 오히려 못 버티니까 비중 7% 괜찮고요. 좀 천천히 지켜보자. 그리고 이후 상황 보면서 대응하자.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때는 손절 자리 아니고 그때는 조금씩 담아보면서 상황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다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는 3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